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 동향 1월호를 통해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 투자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국내 경제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제3국을 통해 북한 관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동 리스크 해소와 미중 무역 분쟁 완화 덕에 국내 시장이 안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완만한 상승이 이어지며 뒤늦은 1월 휴가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정부가 수출과 건설 투자의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근 경제 동향 1월호를 통해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 투자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미중 협상의 전개 상황과 반도체 경기 회복 강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불확실 요인이라고 꼽았습니다. 주요 지표를 보면 지난해 12월 수출은 세계 경제 둔화와 반도체 단가 하락 속에 13개월 연속 감소했고 작년 11월 건설 투자 역시 전월보다 1.8% 감소했습니다. 다만 11월 설비 투자와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각각 1.1%, 3% 상승했습니다. 새해 우리 경제가 곳곳에서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하는가 하면 한국은행도 국내 경제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 기준금리는 동결을 이어갔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 상황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위해 모인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경제가 조금씩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출이 감소 추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설비 투자 부진이 완화되고 소비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늘었고 설비 투자는 지난해 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올해 안에 1% 안팎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성장세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번에는 경기 반등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경제를 짓눌렀던 대외 여건도 풀릴 조짐을 보이는 상황. 미중무역 협상 1단계 합의와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동결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제3국을 통해 북한 관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비자 방북 조치가 실행되면 한국민이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여행사에서 북한의 관광 상품을 신청해 북한으로부터 비자를 받으면 방북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비자 방북 시행 초기에는 이산가족 등 소규모 개별 관광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많은 나라가 개별 북한 관광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 못 간다고 하는 게 제약이 아닌가 싶다며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해소되고 지난 15일 미중 간 무역협상 1단계 합의안에 서명이 되며 시장이 안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된 시장의 완만한 상승이 이어지며 뒤늦은 1월 휴가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2%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2250.57포인트의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한 주간 2.29% 오르며 688.4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거래소는 기관이 1조 3,946억 원을 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8,901억 원, 5,010억 원씩 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2,057억 원, 540억 원씩 매도했지만 개인이 약 3천억 원을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중 양국은 1단계 무역 합의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철회와 기존 관세 일부를 낮추고 중국은 농산물 등의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게 되는 이번 합의로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협상까지 마무리되면 무역 분쟁 과정에서 부과된 대중 관세를 즉시 철회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2단계에서 이번 무역 분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뒤늦은 1월 휴가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꾸준한 지수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역사적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긍정적 흐름은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상승 흐름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가는 많이 상승했지만 글로벌 증시 흐름과 함께 더욱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 여전히 매력적이란 분석이 나오며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발표된 현대차의 신차 제네시스 GV80이 호평을 받으며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판매 첫날 올해 국내 판매 목표 24,000대의 절반이 넘는 15,000대 수준의 계약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회사 측을 통해 전해지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11만 원까지 밀렸던 현대차 주가가 11만 8,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주주들이 원한다면 내년에라도 셀트리온 3사를 합병할 수 있다는 서정진 회장의 보도가 나오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강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후 셀트리온 측은 계열사 간 합병 추진설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나 아직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 서명으로 연말 연초 우리 증시를 움직였던 재료가 사라진 가운데 다음 주는 펀더멘털과 실적 시즌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유지하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군으로 압축하는 게 유효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잠시 복기를 해보면 블록체인 광풍이라고 불릴 만큼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죠. 정부는 고강도 규제를 내세워 가상화폐 가격을 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것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를 취재 중인 전혁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구인 측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가상화폐 규제 정책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7년 12월 28일 오후 2시에 김용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금융위를 비롯해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그리고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가상통화 취급 과정에서 은행권 가상계좌 서비스가 이용이 되고 있는데 가상계좌 서비스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투기 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죠. 예.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을 하고 실명 확인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자리에서 모아졌습니다. 예. 이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이 중단이 됐고요.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도 가상계좌에 신규 회원을 추가하는 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은행권이 마련한 실명 확인 시스템으로 계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협의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예, 그 당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고강도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조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한마디로 투기 조장을 좀 방지하겠다. 그리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를 마련했던 건데 명분은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금융위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이나 테러, 마약 등의 범죄 자금의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금융위의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 조치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에 따라 가상화폐 취급업자들의 가상계좌 서비스가 중단이 됐고요. 현재는 본인 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까지는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서 좀 짚어볼 게
용어가 비슷한 부분에서 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이용합니다. 뭐 가상계좌 받아서 거기에 입금을 해서 세금을 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융위가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을 선택했던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용어가 유사하다 보니까 차이점이 잘 안 보실 예, 수 있는데요. 이제 은행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양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금융위의 가상계좌 서비스 설명 자료가 지금 도표로 아마 나가고 있을 건데요. 나가고 있네요. 예, 표를 보시면은 가상계좌 서비스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고요. 가상계좌 본인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자의 성명, 계좌번호, 이출금, 동일계좌 등의 정보를 제공을 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금융위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은행에 제공받아 일종의 자금 세탁 방지의 게이트키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또한 이제 투기 조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네. 2017년부터 18년까지 블록체인 광풍으로 투기 목적의 자금이 가상화폐로 대거 몰렸다는 것은 다들 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도 했고요. 또 손실을 보기도 했는데요. 특히 또 이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투기가 성행을 하면서 사회적 낭비라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등록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날리는 등의 사례가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뭐 등록금을 전액을 거의 뭐 전액까지는 아니지만 조금밖에 안 남았다라는 경우도 들었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학생들도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 저희가 봐긴 했었는데 이게 심각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헌법 소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제 공개 변론이 열렸다고 하는데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사실 이제 헌법 소원이 제기됐던 시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회의는 2017년 12월 28일이었고요. 예. 헌법 소원이 제기된 시기는 2017년 12월 30일입니다. 이제 정부의 대책 발표 이틀 뒤라고 할 수 있죠. 예. 이제 법무법인 안국의 정희천 변호사가 가상화폐 투자자 347명을 대표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요. 헌법 소원이 청구된 지 2년여가 흐른 시점에서 헌재에서 공개 변론이 열린 거죠. 제가 어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예.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쟁점이 어떤 거였습니까? 쟁점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공법상의 법률 유보 원칙,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잉 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입니다. 용어 어려워요.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의 주장을 좀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이제 헌법 37조에 나오는 예. 얘기인데요. 이제 먼저 법률 유보 원칙을 보시면은 예. 법률에 근거 없이 공권력을 발동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이게 반대로 법률에 의하는 개인의 기본권 규제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네. 헌법의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되어 있고요. 예.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그리고 제한의 최소성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 이 원칙 역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인데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청구인 측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조치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한 대책회의와 회의 결과 발표를 공권력의 행사로 본 거고요. 네.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원래는 이제 긴급 재정 명령이나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대국민 조치가 이뤄졌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배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과잉 금지 원칙에 대해서는 자금 세탁 등의 목적은 정당하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 중에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는 영장이 없어도 개별은행이 사인 간 거래를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보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입니다. 청구인 측은 쉽게 말해서 국가의 좀 과한 공권력 이용으로 재산권이 우리가 침해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 측도 반론을 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정부 측은 이제 청구인 측이 제기한 이 두 가지 원칙 위배에 대해서 예. 모두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은 금융기관들에게는 차명 거래나 의심 가능 거래를 확인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게 은행법에 나와 있거든요. 예. 가상계좌를 이용한 가상화폐의 거래성을 이제 금융기관들이 인식을 하고 거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를 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한 것입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금융위의 대책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내부적인 감독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예. 자,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법률 유보 원칙을 적용할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가상계좌 서비스는 은행이 취급업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이 없고 시세 차익을 얻을 기회의 상실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는요. 가상통화가 자금 세탁, 불법 행위의 우려가 있고 이를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거래할 경우 의심 가는 의무보고 이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명 확인 입출금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한 1개월간 입금이 중단된 시기에도 기존 이용자들의 출금은 가능했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 위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과잉이다 아니다라고 공권력에 대해서 볼 필요가 없다. 왜냐?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에 기각이 돼야 된다. 기각이 돼야 된다. 네, 정부 측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첨예합니다. 이 결론 언제 나옵니까?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알 수는 없고요. 헌재의 최종 결론이 이르면은 올해 상반기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가상화폐 산업과 규제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위헌 여부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혁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수소도시가 완벽한 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수석 부회장은 공동회장직을 맡고 있는 수소위원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요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도시가 미래 수소사회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수석 부회장은 수소의 생산과 유통, 활용이 이루어지는 수소 생태계가 진정한 무탄소 사회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기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감안해 위원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기술적인 해법과 정책 제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수석 부회장은 수소 모빌리티의 선도 업체로서 합리적 가격의 수소 전기차를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롯데가 새 유통수장으로 강희태 부회장을 임명했습니다. 유통부문은 롯데에 있어 화학과 함께 양대 축인 사업인데요. 온라인으로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신동빈 회장의 핵심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강 부회장은 롯데온을 내세워 온라인 부분을 강화하고 오프라인 조직 개편을 통해 롯데 유통의 새 성장 물꼬를 튼다는 방침입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롯데쇼핑 대표이사로 했던 강희태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해 유통 비유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강 부회장은 롯데쇼핑 대표이사도 겸직해 기존 유통 비유장보다 강화된 권한을 가진 원톱 체제로 롯데그룹의 유통 사업을 총지휘합니다. 이는 최근 롯데쇼핑이 백화점, 마트, 슈퍼, 롭스 이커머스 등 5개 독립 체제로 운영하던 유통 사업을 롯데쇼핑 단독 대표 체제로 재편했기 때문입니다. 강 부사장은 지난 1987년 롯데백화점이 입사 후 33년간 롯데백화점에 근무하며 본점장, 상품본부장, 중국사업 부문장 등 현장 중심 요직을 두루 거친 소위 현장통으로 불립니다. 지난 2017년부터는 롯데백화점의 대표이사로서 롯데백화점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3분기 롯데쇼핑의 영업이익이 56%나 줄어들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백화점은 1,04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실적을 이끈 바 있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강 부회장은 롯데의 통합 온라인 앱 롯데온을 내세워 온라인 부분을 강화해 실적 개선에 집중합니다. 상황이 어려운 오프라인 부분은 조직 개편을 통해 영업력을 강화합니다. 백화점을 중심으로 헤드쿼터 조직을 신설해 5개 유통사업부 간 시너지를 강화하고 조직 슬림화로 줄어든 인력은 현장에 재배치해 영업 조직을 확대합니다. 신속한 업무 결정을 위해 의사결정 단계도 축소했습니다. 기존의 팀, 부문, 본부 체계를 팀, 부문으로 바꿔 모든 조직을 본부장 직속팀으로 운영합니다. 변화하는 유통 상황 속 혁신 전략을 내세운 강 부회장이 롯데 유통 부분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샌비트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난 16일 이더코인 프로젝트 미덥 행사를 진행하고 글로벌 블록체인 육성을 위해 나섰습니다. 역삼 스파크 플러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중국의 투자자들과 블록체인 관계자들이 만나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더코인 잭 리아오는 창립자는 샌비트에 상장하는 자사코인에 대해 소개하며 향후 시장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더코인은 이더리움의 포크코인으로 차세대 스마트 거래를 목표로 글로벌 기술 전문가들이 개발해 DAPP 개발자와 유저들에게 더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잭 리아우 창립자는 이더코인이 샌비트에서 한국 최초로 상장함에 따라 높은 기대감을 밝히고 앞으로 한국 블록체인 시장에 투자와 협업을 약속했습니다. 샌비트 관계자는 이번 미덧 행사를 시작으로 혁신적인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육성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뉴욕과 도쿄, 부산,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글로벌 오프라인 미덧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며칠째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반가운 비 소식인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부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강원 영동과 경남, 전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모레인 일요일에는 공기 상태가 더 악화되겠고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대기 상황이 여의치 않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4도,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6도, 대전 7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은 아침 기온 2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6도까지 오르며 종일 영상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대구 영하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 7도, 광주와 제주 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으로도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